우리 민족이 이제 이런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아주 신물나게 지금 자랑하는 것이 두 가지거든요. 경제적 기족하고 정치적 기족하고. 성공을 한다면 그걸 잊어버려야 하는데 계속 울고먹어요. 제가 이제 과학기술 유공자로 선정이 돼가지고 국가과학기술 유공자로 해서 강연을 하러 많이 다니는 얘기를 했죠. 그 대학생들 젊은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질문을 하는데 어떤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민주화 운동할 때 넌 뭐 했느냐? 저는 민주화 때문에 그 데모하고 많이는 안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죽자 사자고 이거 했죠. 이게 안 된다면 민주화가 돼요. 하여튼 이제 이거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 54년부터 2013년까지 단 두 해를 빼놓고는 계속 7.4%, 그러니까 약 100배 성장을 했어요. 아까 우리 포럼 김 회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피터 드러커가 신비의 나라라고, 참 신비스러운 나라예요.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테고, 이 석유 파동하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시당하고 이제 혼란이 왔을 때 그때 약간 후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IMF 외환위기 때 5.5% 후퇴를 했고, 요거 두 해를 빼고는 평균 7.3% 아주 경이적인 경제 성장을 했는데, 우리가 그 독재자라고 뭐 군부라고 하던 전두환 대통령 때 재성장을 했어요. 저는 전두환 대통령 저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청와대에 가서 훈장을 받고 오면서 그 한난 대비를 거니면서 제가 한강에다 집어던져 버렸어요. 저는 훈장을 3개 받았는데 하나도 없어요. 다 집어던지고.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은 뭘 잘했냐면 군대에서는 참모교육을 철저히 시킵니다. 사단부터 인사참모, 작전참모, 군수참모 해가지고 참모들이 다 계획을 짜요. 계획을 짜고 올리면은 지휘관이 그걸 검토해서 결정만 해요. 그 교육을 잘 받았죠. 그러니까 장관들한테 다 맡겼어요. 그 리더십에 굉장히 중요한 건, 제가 리더십은 상황 리더십이지 그 일반적으로 다 통용되는 리더십이 없는데 4가지 필수적으로 꼭 해야 하는 리더십 중에 하나가 델리게이션, 권한 위임입니다. 내가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전두환 대통령은 경제부총리 불러가지고 경제대통령은 당신이야, 당신이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경제성장을 했어요. 가장 우리가 혼란했던 아주 서울 시내 체류탄이 난무하던 1987년에 12.5%의 고도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건 제가 2015년에 만든 자료입니다만, G7 국가가 이제 지금은 이제 중국이 들어가서 이제 변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7개 국가인데 우리나라는 안 됐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20, 50클럽, 국민소득 2만 불, 인구 5천만 이상에 들어가는 나라, 그게 요거밖에 안 돼요, 지구상에. 놀랍죠,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생각하면 참 신비스러운 점이 많아요. 한글의 발명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수출 세계 7위, 수입 13위, 경제 활동이 세계 9위, 10위, 놀라워요. 그래서 2012년 중반에 우리가 20, 50%에 들었는데 카나다는 어떻게 해서 20, 50%가 안 되냐면 국민소득이 그 당시에 5만 4천 불이지만 인구가 3,500만이라 이제 못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30, 50%에 이제 들락말락 들었다 나왔다 들었다 나왔다 하죠. 이거는 우리가 문민정부 들어와서 계속 이렇게 경제 성장이 나빠진다는 거고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잘 알아야 해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불에서 4만 불까지 증가하는데 G7 국가, 세계의 대표적인 7개 국가가 평균 27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불 늘어나는데 평균 9년 걸렸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국민소득이 증가했습니다. 80년대 1,000불, 3,000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2007년에 2만 불이 됐어요. 그러니까 G7 통계에는 1만 불 더 넣는데 9년이 걸렸으니까 이건 아주 굉장히 잘하는 나라죠. 여기다 9를 더하면 2016년 아닙니까? 3만 불 되려면.
그런데 IMF에서는 조금 10년은 빠르고 17년 정도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저는 한 1년 더 해가지고 2018년까지는 되지 않을까. 지금 3만 분이냐 왔다 갔다 해요. 환율에 따라서 됐다 말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불만인 것이 N부 정부 때 747 공약을 했어요. 자기 임기 내에 7% 성장에다가 4만 불 달성에다가 실업률 7% 이하로 주겠다는. 예?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돼야 3만 불 될지 말지 모르는데 MB 정부는 2012년에 끝났습니다. 이걸 모를까요, 대통령이? 이건 상식인데. 또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474 공약을 했어요. 자기 임기 내 4만 불 달성에 7% 경제성장에 실업률 4%를 줄이겠다. 근데 이거 보면 금방 나와요. 이거 안 된다는 게. 만일 제가 대통령이라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칠 통계나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볼 때 우리가 3만 불 되는 건 이 정도 이 사이에 될 텐데 국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일체 단결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2년 정도 땡깁시다. 대통령이 이런 말 하면 국민들이 전부 희망에 차가지고서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왜 이런 거짓말을 하냐 이거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정부를 믿겠어요? 기적을 만들고 있는 나라가 지금 기적을 잊은 나라가 됐습니다. 이 국가 경쟁력 그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다보스 포럼 같은 데 모여가지고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 또 국가 경제력을 결정하는 요소 이걸 했는데 그중에 첫째가 국가 정책 및 제도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는 빵점이에요. 그 전경련에서 매년 제주도에서 학예 포럼을 합니다. 2015년에 학예 포럼을 하면서 여기는 정부 지도자들 뭐 국회의원 뭐 다 봐요. 저를 기조연설을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왜 안 하느냐 그래요. 난 정부를 비판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정부를 비판해 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꼭 좀 해달라고. 그럼 하겠다고 해서 제가 가서 했습니다. 경제부총리도 앉아있고 뭐 장관들 앉아있고 국회의원도 쭉 앉아있고 그런 앞에서 제가 얼굴 빤히 쳐다보면서 국가와 국민은 영원한데 너희들은 5년만 있다가 가버리면 뭐만 하냐. 이거 봐라. 김대중 대통령 때 지식경제, 노무현 대통령 때 혁신경제, 이명박 녹색경제, 박근혜 창조경제. 그냥 그것만 외치고 하다가 창조경제가 뭐냐고 우리가 요약하려면 단 세 줄도 요약을 할 수가 없어요. 공학관리원의 용역을 받았는데 보고서를 냈다가 갖다 버렸습니다. 그걸 책으로 편찬할 수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5년 만에 다 가버리고 팽개치니까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이 부재하고 정부에 대해서 국민이 이거 믿겠어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에 대한 얘기 쭉 하고 경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끝으로 너희들 가버리면 그만이지 우리는 영원해. 국가 국민은 어떻게 할 거야 하고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문제인 거죠. 그리고 지나가겠고요. 오늘날의 혼란한 사회 이건 제가 오래전에 정리한 거라 그렇습니다만 이제 원칙이 있는데 원칙을 변칙은 숨어서 몰래 이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반칙은 아주 떳떳이 드러내놓고 나쁜 짓을 하는 건 지금 이렇게 됐어요. 사회가 존립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혼란한 사회가 되느냐. 정부건 기업이건 고위급의 부정부패고 관련자 포기에 발사하게 되는 지도층과 지식인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없어요. 전에 대통령 2번 출마했다가 다 낙선한 지도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고등학교도 저보다 선배고 제 바로 위에 형하고 동창이에요. 친하고. 가끔 그 사람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만날 적마다 저는 당신은 지도자 될 자격이 없다.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래도 대통령이 나왔죠. 누군지 짐작을 하시겠지만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냐면 그분의 집안을 조사해 보면 아들은 물론이고 사위, 조카 제가 아는 한 23명이 군대를 안 갔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가 지도자가 됩니까?
이러한 지도층의 허위의식을 간파한 대중이 이탈해서 공동운명체가 우리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운명체가 침몰하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의 사회제도는 정치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평등해요. 한 사람에 한 표. 아주 평등하죠. 시장 경제제도는 공정해요. 기회를 똑같이 줘요. 시장 자본주의니.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등과 공정을 아주 혼동해요. 너는 왜 좋은 대학에 들어갔느냐? 너는 왜 돈을 벌었느냐? 똑같이 해야지. 근데 이 기회는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 그러지만 결과의 공정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건 신의 영역이에요. 너는 왜 음악을 잘 치니? 너는 왜 피아노를 잘 치니? 너는 왜 수학을 잘하냐? 너는 어떻게 해서 돈 버느냐? 그거 사람마다 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걸 갖고 우리는 평등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되면 결국 하향평준, 노예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국가 완수는 일반 정치인과는 달라야 한다. 전국 어딜 가든지 상황 논리반대로 일관된 전라도를 가건 경상도를 가건 뭐 충청도를 가건 똑같은 일관된 국정 철학을 내세워야 하고 이 국가 간이 투철해야 하고 저는 진보적 보수주의자예요. 진보적 보수주의가 돼요. 좋은 건 지켜야지. 좋은 것까지 다 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안보, 경제, 역사관 많이 있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 때 미국의 바이든 부통령이 한번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자꾸 중국 쪽에 접근하니까 좀 그게 염려돼서 방문했다고도 생각을 많이 하죠,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뭐라 그랬냐면 미국은 우방을 배신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왜 그런 말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좋다. 그렇다면 1905년에 가스라 테프트 조약 같은 건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왜 못합니까? 고종이 미국에 굉장히 의존을 했습니다. 그럼 미국하고 우호조약을 맺었거든요. 그럼 미국을 그렇게 이제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테오도로 루즈벨트 대통령의 딸이 방한했죠. 아주 그냥 뭐 공주가 방문한 것처럼 최상의 대접을 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그거는 딴판이죠. 미국의 테프트 국무장관하고 일본의 가스라 외무장관하고가 동경에서 만나가지고 그래 스페인은 미국 네가 가져라. 한국은 그때 미국이 한국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조약을 맺었어요. 미략이죠, 미략. 그걸 왜 얘기를 안 했느냐. 그런 일이 다시는 이런 역사관이 있어야 합니다. 역사를 알아야죠. 지금 정권은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보수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환멸을 100% 활용해요. 박근혜 탄핵 이유를 되도록 오래 지속시키고 노무현 정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반대자는 무조건 적폐로 몰죠. 반동분자예요, 반동분자. 내로남불 또 기업의 구조, 노용 그냥 어떤 특정 노조가 그냥 판치고 궁극적으로 말이죠. 사회주의 체제의 통일 기원을 조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천방지축과 김정은의 핵을 잘 이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정권을 생각할 때 참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나. 스탈린이 공산혁명이 된 다음에 3천만 정도를 죽였답니다. 모택동이가 이제 장기석을 몰아낸 다음에 한 2천만 정도를 죽였다 그래요. 캄보디아 어떻습니까? 800만에서 400만을 줄였어요. 지식인은 다 죽이고 심지어는 안경 썼다고 죽였어요. 제가 캄보디아 갔으면 이거 죽었을 거예요. 안경 썼다고. 월남이 가장 온건했다는데 200만 정도 죽였답니다. 그러면 정권을 갖다 줘가지고 적화통일이 되면 다 죽어요. 임종석이 당연히 죽어요. 문재인도 죽고. 그걸 왜 모를까요? 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은지. 지금 하고 있는 건 좋은 일은 북한 하나밖에 없어요. 다 나빠요. 국민한테도 나쁘고 국가에도 나쁘고 모두 나빠요. 우방국에도 나쁘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80% 넘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를 했었는데 그거는 젊은 층에서 보수에 대한 실망과 환멸로부터는 반장이었고 남북관계가 무슨 조금 화해되는 것 같으니까 전쟁 분위기에서 벗어나는 시작은 안 돼갑니다. 이게 변하죠 지금. 분명히 변하고 있죠. 변하고 있어요.
이 정권은 국정운영 전반이었어. 이거 제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제가 그냥 이거보다 훨씬 자세히 정리를 해놨다가 제가 좀 뭐 조금만 썼습니다만 이거는 아주 국가관이 완전히 실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인사정책을 보면 아주 후한무치, 비윤륜, 비도덕, 지네들이 이런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몇 배 나쁜 사람들 다 갖다 쓰고 말이 아니에요. 편가르고 내 사람 생기기, 부적격자, 비적격자. 청와대 가면 말이죠. 운동권 선후배들이 집합체야 돼. 여긴 직위가 소용없어요. 높고 낮으니까. 운동권 누가 선배냐가 다 좌지우지. 또 청와대를 비롯해서 행정부 이 모든 게 다 자기들끼리 조직을 나눠갔죠. 점점 더 이렇게 되죠. 그리고 경제정책은 완전히 다 이제 망했고 노동정책, 뭐 특정 노조 횡포 여기다 제가 쓰진 않았습니다만 실속 없는 과대 포장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이 자기가 하는 짓이 국가에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지에 대한 개념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거 다 안보정책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건 그렇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기회, 번영과 시민사회가 있는 국가를 건설하고 싶다. 자유는 스스로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고 기회는 노력하면 생활의 향상이 있으리라는 믿음이에요. 이 신분상승의 유동성. 기회가 없으면 이런 게 안 생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해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번영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느냐. 제가 이제 동창회나 뭐 군대 동기들이나 이렇게 모이면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치 얘기는 말자. 너무 답답하니까 하지 말자. 그냥 불평불만 안 되는 것만 얘기하지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전혀 안 나오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아주 그냥 수박과 덕기를 조금만 썼습니다. 자세하게 쓸 수가 없어서. 일반적으로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 반공국가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종북국가가 됐느냐. 이걸 갖다가 원인 파악을 잘 해야 돼요. 이런 면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시책이 맞습니다. 중국에 가면은 모택동이 찬양 일변도가 아니에요. 제가 모택동이 잘못됐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다 인정을 해요. 문화혁명이니 뭐니 다 잘못했죠. 그렇지만 모택동이를 07 과사입니다. 공이 많다. 박정희 대통령도 공이 많아요. 공이 많지만 이거는 잘못했어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한 계층간 지역 부정부패와 국민정신 퇴폐 제일 나쁜 것이 이겁니다. 그분은 정권 유지하는 차원에서 반공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툭 하면 공산주의자로 몰아가지고 처형을 하고 뭐 했는데 그거의 대표적인 것이 동백림 사건이에요. 저보다 4년 대학교 선배가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가 동백림 사건에 연관돼가지고 북한으로 가가지고 저한테 돈도 많이 보내고 제가 유학 중에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절대로 공산주의가 될 사람이 아니죠. 이제 그래서 저는 조금 좀 더 포괄적으로 포용적으로 했으면 유학생들한테 돈을 많이 보냅니다. 북한에서 100불, 150불 이렇게 카이로 저도 여러 번 받았어요. 카이로를 통해서 큐바를 통해서 그러면 어려운 학생들이 그걸 쓰고 나서는 전부 족쇄가 돼요. 만일 국가에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음대로 써라. 그리고 공산주의가 되지 말아라. 이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할 때 제가 반공 얘기만 하면 아주 문매를 당해요. 그 당시에. 그냥 그 어용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큰 원인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종북 좌파의 아주 그냥 집요한 전술 전략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아까 저녁 먹으면서 이 트로스 포럼의 김 회장하고도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김 회장이 얘기를 했는데 김일성이가 간첩을 보내다가 실패를 했어요. 아, 간첩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은 장학금을 보냅니다. 장학금은 처음에는 어려운데 머리는 좋고 어려운 사람들 대학 가서 공부 잘 하기가 힘든 사람들 보내요. 그 다음에 종교계에 보냈어요. 정의구현 사재단 이거 빨갱이에요. 카톨릭에서 왜 그걸 가만 놔두는지 모르겠는데 주적이 어떻게 미국이 돼요? 이 사람들 공산화가 되면 어떻게 되죠? 제일 먼저 종교지도자 다 죽여요. 그걸 모를까요?
그다음에 법조계, 교육계, 장학금 다 뿌렸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혹시 가면은 잘나 그러면 기쁨조가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난 이런 거 싫으니까 너 나가라 그러면 사정사정을 해요. 자기하고 관계를 안 하면 자기는 내일 사형 나갑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너무 불쌍해서 관계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족쇄예요. 그리고 용어미 개념. 이게 굉장히 그 보수도가 잘못한 게 용어미 개념이에요. 종북 좌파가 만들어낸 용어를 그대로 써요. 진보가 뭐예요? 진보가. 이게 뭐가 진보예요? 최소한 좌파 우파를 해야지. 그리고 또 좋은 용어들을 북한이 다 독점을 했어요. 고려 연방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조선고려. 고려와 조선이 맥을 이어온 나라인데 전 조선은 너무 단군 조선 빼고 우리 얼마 전에 했던 조선은 너무 답답한 나라예요. 조선이라는 거가 별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고려 연방제를 독점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그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얼마나 좋은 말인데. 고려공화국이 참 좋습니다. 난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고려예요. 고려 때 여러분 과학기술 발달한 거, 자유분방한 거, 또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한테 그렇게 대성할 수 있었던 건 고려 때문에 그래요. 고려의 최문선이라는 사람이 화약 발명하고 대포 만들었기 때문에. 왜군들은 대포가 없었어요. 그래서 용어를 우리가 좌파들이 만드는 용어를 다 진보하면 아주 좋은 것 같고 보수 꼴통 아주 그냥 막 그거는 그 신물이 나고 이거 고쳐야죠. 또 북한에 대한 시각. 북한이 공산주의요? 사회주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북한은 인권 말살의 세습 독재 전제 국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예요? 그 시각부터 고쳐야 해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권에서 출발해야 해요. 오히려. 이 국민의 가치관 이거를 우리 애국 보수는 좌파보다 먼저서 이걸 준비해가지고 이런 것을 자유와 평등이 못하는 것도 교육을 시키고 이런 거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거보다 훨씬 앞선 더 좋은 정책을 국민들한테 발표해야 한다 이거죠. 그다음에 중장기전 대응책인데 이게 애국 보수로 대통합을 해야 하는데 말이죠. 지금 답답한 게 이겁니다. 제가 유승민이도 찾아가고 홍준표도 찾아가고 또 자유한국당 찾아가서 뭐가 중요하냐 지금. 대가 뭐냐. 대는 정권을 바꾸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게 대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해야지. 친박 비박 지금 떠들고 있을 때예요. 그건 소예요 아주. 그거는 대를 이룬 다음에 해라 해도 말 안 들어요. 이런 사람들 갖고 우리가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되죠. 중기적으로는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다음번 2년 후에. 여기서 지금 여당이 더 많이 되면 헌법을 바꿔요. 사회주의로.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장기는 뭐냐? 대선이에요. 점점 기운이 이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 보수 대통합을 이루어서 본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궁극적인 애국 보수의 길은 젊은 세대의 교육 및 올바른 지도 양성을 해야 해요. 그래서 국가 역할이 뭐고 애국 보수가 추구하는 가치가 뭐라는 걸 잘 교육을 시켜야 하고 이 국민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제가 신문에도 여러 번 썼어요. 많이 기고를 하고 지방신문에도 쓰고 중앙신문에도 쓰고 많이 기고를 했는데 이제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 단점이 이런데 이거 말고 이제 전 아주 정말 요 세 가지만 고치면 우리나라는 세계 1등 국민이 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국민성입니다. 국민성 중에 이 조선 500년의 통치 철학이 인 아니에요? 인. 국가 이념이 인인데 인이 뭐냐? 인을 간단명료하게 말하려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어지심, 자비 그거 갖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인이 뭔가를 제가 생각하다가 40대에 들어와서 깨달은 것이 인자를 파자를 해보니까 사람 인변에 두 개가 들어갔어요. 이거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인이다. 그래서 저는 인이란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정의고 공정이에요. 또 어떤 종교가 표방하는 바도 있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 사회제도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성 중에 사실 부족한 게 이제 공정성이에요. 이게 설사 나의 적이나 경쟁자라 그래도 그 사람이 잘하는 건 잘한다고 인정을 하고 나는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안 그래요. 무조건 발목 잡고 끌어내려요. 흑백이에요. 그냥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그것만 따지고 저 사람이 잘하는 거고 뭐 그건 뭐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공정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고쳐야 할 국민성 중에 두 번째가 공명한 행위입니다. 페어플레이. 페어플레이를 해야죠. 전에 이승만 대통령 말기에 조병옥 박사가 뭐 그분 월터 리드 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셨지만 미국 가기 전에 찾아뵙고서 우리 페어플레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지 않고 정권이 평화리에 이게 이전이 됐다면 저는 그래요. 물론 4.19도 안 나죠. 5.16도 안 나죠. 지금의 이런 현상도 없을 거예요. 그게 우리 민족 비극이에요. 우리 국가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대국적인 면입니다. 대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해야 하는데 왜 안 해요? 님비 그냥 지역 갈등 그런 것들이 많은 게 다 그래요.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도 부서 간에 그렇게 충돌을 하고 싸워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불러서 이제 회의를 하면 서로 자기 주장을 하죠. 그래서 저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딱 한마디예요. 회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그럼 결론이 났죠.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 뻔히 알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자기 부서에 약간의 이제 손해나 뭐 희생이 있으니까 그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대를 위해서는 해야죠. 그래서 제가 자유한국당한테도 찾아가서 대가 뭐냐 지금 대국적인 행위를 해라 하고 이제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이제 두 컷만 하면 끝이 나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회가 기간별 시대 정신 및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겠느냐. 이때는 말이죠. 산업화에 주력했어요. 또 이때는 민주화에 주력하고 두 가지 다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건 성공한 건 잊어버려야 다음번에 성공을 해요. 이건 잊어버리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를 승화시켜야 해요. 그걸 어떻게 승화시키냐. 정의와 공공성이 함께하는 국가사회 이걸 만들어야 해요. 이게 2020년대 이후에 우리 사회의 시대 정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나 다 이렇게 만들자 하는 그런 정신을 갖고 이제 벌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의 결론은 제가 젊었을 때 제 꿈과 이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제 전문 분야의 우리나라 산업은 세계 1위를 만들겠다. 그게 제 꿈과 이상이었는데 저는 그걸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저의 궁극적인 꿈과 이상, 평생의 꿈과 이상은 뭐냐면 우리 민족 모두가 민주주의 혜택을 누리며 한 사람 한 사람 태어날 때 받아들이는 인권을 보장받고 평화롭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진정한 행복의 기쁨을 마음껏 느끼며 사는 국민 행복의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자 하는 게 이제 제 나머지 꿈과 이상입니다. 자, 제가 뭐 두서없는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제 곧 봄이 오겠죠? 그래서 감사합니다.